인수분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공식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시작은 일단 여기도 계산 연습을 철저하게 정말 빡시게 해야 되는 단원이야. 곱셈공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 양이 굉장히 많고요. 기계적인 훈련을 하고 기계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보면 일단 인수분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저 앞에 소라는 글자 붙이면 소인수분해가 되죠. 소인수분해 중학교 1학년 처음에 했던 거다. 자, 그래서 그거랑 연관성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공부했고요. 소인수분해는 니네가 어떤 거를 다루냐면 숫자를 계산했어.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하면 10 곱하기 10이니까 G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소인수분해하는 거 문제 없잖아? 자, 그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2하고 5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라고 불렀지. 그렇죠? 근데 그 2하고 5가 100 입장에서 봤을 땐 소수인 인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100의 소인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자, 소인수는 약간의 줄임말이야. 인수는 인수인데 소수값을 갖는 인수 줄여서 소인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복습이야 얘들아. 내가 했는데 요거랑 중상과정하고 요즘 비교를 해보시면 자, 중상과정은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숫자가 빠졌죠? 그것도 중요하다. 왜 숫자가 빠졌는지만 이해해라. 자, 인수분해 중상과정에서는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식을 다뤄요. 정확하게는 다항식을 다뤄요. 자, 이런 거예요. 내봐라. 우리 앞에서 곱셈공식 공부한 거에 따르면 자, 요건 알지. x-1, x-1을 전개하면 요건 1일 공식이죠. 자, 따라서 전개하면 빨리 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빨리 돼야죠. 이제는 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됐는데 요걸 이렇게 바꾼 걸 우리가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헤친 거잖아. 네. 자, 그래서 계산 순서를 봤을 때 요 녀석을 요런 순서대로 계산한 게 우리 앞단원에서 얘기한 거고, 곱셈 공식을 이용한 정확하게는 뭐라 그러냐면 전개라고 불러. 예. 식을 풀어 헤쳤다라는 뜻이야. 그냥 이해만 해. 알았죠? 근데 이 단원에서는 거꾸로 계산해.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어떤 녀석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지를 원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계산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문제가 앞에 주어져 있던 건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걸 풀어헤치는 것만 했잖아. 이 단어는 괄호가 없어. 괄호가 다 풀어헤쳐져 있는데 그걸 원본을 찾아 나가는 계산 과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분해 하겠다. 자, 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소자가 빠진 이유는 식을 다루기 때문이야. 이 소가 소수의 소라 그랬죠? 예. 그럼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자를 빼고 그냥 인수분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얘가 100이고 얘가 마치 2라고 생각하고 얘가 5처럼의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 했을 때는 가운데가 곱하기 구조로 다 정렬이 되어 있었죠. 그럼 얘도 잘 보시면 가운데가 곱하기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친 녀석이 앞에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입장에서는 숫자였다면 소인수인데 숫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인수라고만 불러.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사람 이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영어쌤 이름이었는데. 진짜? 네. 네, 이인수였어요. 근데 수학을 6학년. 가르치고 앉아있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얘들아 여기 있는 식이 일단 식의 명칭으로 봤을 때는 항 3개짜리니까 다항식이에요 이거.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식에 인수라 그랬는데 얘도 사실 항이 2개짜리니까 다항식이고 다항식이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정 다항식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 줄여 쓸게 다다. 곱으로 나타내는 거. 다 곱다.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얘들아, 니네 3x의 제곱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항 하나짜리니까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예. 여기에 플러스 x 플러스 y 이렇게 써있으면 항이 3개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예. 근데 원래 일부 책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 항 하나짜리가 단항식이 맞거든. 근데 항 하나짜리는 단항식이라고 불러도 되고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수학 개념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항 하나짜리를 그냥 단항식 또는 다항식이라고 다 불러. 왜요? 근데 그러니까 다항식의 범주에는 항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가 다 들어가. 한 개 이상? 근데 하나짜리만 단항식이라는 이름이 따로 더 붙여 있는 거야.
이걸 다항식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는 원래 잘못된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 빗대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다항식이 사실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단항식도 포함되어 있다. 반환식 공법이 반환식. 둘 다 그렇지는 않고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저 다항식에 단항식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걸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실 경우도 있고 책에도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선생님도 나름 좀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 뭐냐면 인수가 뭐고 약수가 뭔지 알겠니? 얘들아? 약수가 뭔지는 알아? 그 얘기는 들어봤죠. 네. 그냥 인수하고 약수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 책에 인수찾기라는 게 나와. 시험 문제로도 아주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자 파란색 동그라미 하게 인수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인수야. 누구의 인수야? 얘의 인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개념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인수라는 단어를 헷갈려가지고 좀 구분을 지어줄게. 인수와 약수를 구분 지을 거야. 잘 보시면 인수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파란색 다 인수였지. 얘 물론 손인수. 근데 가운데 곱하기 기호가 있지. 얘도 곱하기 기호가 있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수는 표현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얘네들은 숫자 의미는 똑같아. 근데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른 건데 인수는 곱하기 개념이 섞여 있어. 자, 근데 약수는 거꾸로 나누기 개념이 섞여 있어. 잘 봐라. 100을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바꿔놨잖아. 그럼 2를 100으로 나누면 떨어지죠. 5를 100으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했냐? 100을 1로 나누면 떨어지죠. 예. 거꾸로 얘기했네. 100을 5로 나누면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2하고 5는 100의 약수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아까 뭐라 했어? 소인수분의 개념을 접목시켰을 때는 얘네들은 누구의 인수? 100의 인수라며. 오케이? 근데 인수를 정리했을 때에는 곱하기를 써놨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가 이미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인수를 부르고 싶을 때에는 곱의 개념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약수의 개념을 니네들이 표현하고 싶으면 나누어 떨어지는지 식을 쓰든지 말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약수 찾는 게 니네가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로만 봤을 때는 2하고 5는 약수도 되고 인수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의미가 뭐가 달라? 곱하기 개념이 섞여있냐? 나누기 개념이 섞여있냐의 차이만 조금 있어요. 자, 이것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요식 같다고 그대로 해볼게. 아직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공식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답을 써놨어. 자, 요 녀석의 인수를 찾아보래. 자, 위에 내가 힌트를 줬어요. 인수는 곱하기 개념이 섞여있대. 그래서 인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곱하기 기호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곱하기 쓴 것처럼. 여기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쓴 것처럼. 자, 알겠어요? 그럼 해보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하나씩 써볼까? 얘가 x-1과 x-2에 정확하게 곱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케이? 그랬을 때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인수는 곱하기 개념이라 했어. 그럼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에 파란색 동그라미, 뒤에 파란색 동그라미 인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번에 그냥 노란색으로 밑줄만 줄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누구의 인수냐면 요 녀석의 인수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곱하기 개념을 표현했을 때 인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하게 주어져 있는 식을 굳이 바꾸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 원래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모든 곱하기는 1이라는 곱하기 기호는 생략을 했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도 원래 식하고 똑같지 않니? 자, 그럼 잘 봐라. 곱하기가 이번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특징이 이거야.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 또는 숫자가 다 인수인 거야. 그럼 이번에 모두 인수냐면 얘도 인수야. 얘도 인수야. 근데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소인수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인수라고만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밑줄 친 게 총 몇 개야? 4개지. 이렇게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진 식의 인수가 뭔지를 하나씩 노가다로 다 찾아야 돼요. 자, 어쨌든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 섞여 있고 이 곱하기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를 인수분해해서 찾아내는 거를 요번에 해야 돼.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전에 학교 시험에서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자, 이 지역이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헷갈린다. 시험 문제가 예전에 좀 잘못 나온 게 있어서 주어진 식의 인수 중 인수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보기로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기가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 문제가 좀 잘못돼 보였던 거야. 다른 선생님한테도 확인해봤더니 공통된 의견을 줘서 이건 학교에 의의 제기를 해서 재시험을 봐라. 근데 처음엔 애들이 수학 선생님한테 따졌는데 수학 선생님이 그 사람이 출제했으니까 아니다, 이거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것도 인수 맞아,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무마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당연히 애들 말은 잘 안 듣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다 시켰어.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몇몇 애들은 그거 틀려서 B가 나온 애들인 거예요. 맞으면 A인데 예민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가지고 학교에 따지라고 정식으로 얘기하시라고 몇몇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 재시험을 봤어.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출제했던 문제가 요건 아니었지만 요거를 빗대서 하면 내가 지금 재해석을 해줄게. 얘네들한테 보여줄게. 자, 한번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식의 인수를 찾기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 그냥 인수분해 된 걸로 쓸까? 요거 두 개 인수인 거 맞거든요. 근데 무슨 장난질을 쳤냐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2를 곱했어. 그럼 질문,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죠. 왜 이거 약분되잖아. 같은 식인 거 알겠죠? 그래놓고 인수가 아닌 것은 인수인 것은 인수 아닌 것은 해놓고 보기에다가 2분의 1이랑 2를 써놓은 거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빨간색은 인수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곱하기 기호,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좀 잘못 알고 있어요. 곱하기 기호로 표현해야 된다는 건 그 사람도 알아. 당연히 나도 안 돼, 모르겠어. 근데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식 또는 숫자를 내가 다 인수라고 노란색 밑줄 쳐놨지. 그럼 선생님이 말한 거에 빗대서 표현하게 되면은 곱하기 여기 있죠. 곱하기 여기 빨간색 또 있죠. 그러면 2분의 1하고 2도 인수 아니야? 라고 처음 배우는 니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 1은 원래 곱하기에서 생략이 가능했고 모든 곱하기에는 1을 원래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클을 걸 수 없는데 다른 게 있어요. 2분의 1하고 2는 원래 이 식에 없던 숫자를 꼭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거. 이거는 생략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거잖아. 이렇게 없었던 숫자를 만들어내서 곱으로 표현하면 이 녀석은 절대로 인수라고 부르면 안 돼. 안 돼. 그럼 문제 자체가 잘못.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난친 거야. 문제 만들면. 애들 이러면 헷갈리겠지? 이런 거. 근데 지가 잘못 알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집에 이런 게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짚어줄게. 곱하기 1은 생략이 가능했던 녀석이니까 없던 걸 쓰는 게 아니야 사실은. 얘는 없던 걸 쓴 거야. 이렇게 없던 걸 써버리면 곱하기 기호 앞뒤에 써있긴 하지만 걔는 인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거 좀 조심합시다. 알겠지? 자,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개념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숫자를 억지로 만들어낼 경우 이 억지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억지가 아니잖아. 억지로 만들 경우 그 녀석은 걔는 인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 잘 봐라. 이 사람이 출제한 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약분되니까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이 장난질도 가능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 4분의 1 곱하기 4 뭔 얘기하는지 알겠냐? 5분의 1 곱하기 5 6분의 1 곱하기 6 땡땡땡땡땡 뭐라 쓰는 거예요? 말만 이해해. 1억 왜 난 알아볼 수 있지 왜? 1억분의 이걸 씨랑 똑같은 거. 이거 싫어. 그래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 녀석의 인수는 얘 땡땡땡땡땡땡땡땡 1억 그냥 가냐? 이제 인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네. 네 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세는 게 불가능해. 그럼 항상 네 개예요? 아 그렇진 않아. 문제마다 달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해만 하라고. 잘못된 거야. 어? 인수 세다가 죽겠죠. 아들한테 물려주고 죽겠죠. 어? 인수 세는 집. 다 못 세잖아요. 못 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알겠어? 거기에 저 2 생각 곱하기 중간에 실수. 1 곱하기 2 저런 걸 써놨더라니까. 나와도 그럼 틀린 거죠. 없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 그건 인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눈에 애초에- 보이는 거. 1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써야 돼. 1 숫자가 있어. 곱하기 1 그러면은 1분의 1은 이렇게 다 넣어놓은 다음에 다른 거 하는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없던 숫자를 쓰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맛을 지워버렸잖아.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찐따야 결국.
그게 되잖아. 가수 찐따라고 말해주세요. 일단 찐따라고 안 했지. 그 사람 잘렸어요. 멍청하다고 그랬지. 그 사람 잘렸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 과정이 자, 건의했어야죠. 보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해보자. 내가 오늘 하는 1시간 넘어. 잘 집중해 잘 봐서. 할 게 좀 있어. 자, 이 녀석의 인수를 찾아봅시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없던 숫자를 만들지 말라 했다. 그럼 잘 봐라. 얘는요. 2가 일단 묶이는 거 보이냐? 예. 그럼 잘 봐라. 인수 다 찾을 거다. 2로 묶으면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아니 3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예. 그럼 곱하기에 주목하세요. 곱하기 기호가 있죠. 예. 그럼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 뒤에 있는 건 다 인수야. 예, X 어디 갔어요? 어디요? 3. 3. 어디요? 3. 그럴 수도 있지. 이해됐지? 어.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똑같은 식이잖아. 인수분해 아직 공식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써줄게. 자, 그럼 또 곱하기 기호를 써봤어. 쓴 다음에 인수분해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번에 곱하기를 여기도 넣어봤어. 그러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건 다 인수라며. 자, 이해됐어요? 노란색 밑줄 치고 다 인수야. 2는 밑줄 안 친 건 위에서 이미 찾았잖아. 이거 안 쓴 거야. 안 겹치는 것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면 아까 써둔 거에서 이미 확인되는 게 곱하기 1은 다시 써도 된다 했잖아. 예. 그러면 이것도 되는 거야. 2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해놓고 곱하기 1 해도 돼. 1은 상관없다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도 인수야. 5개. 이해됐냐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잘 봐. 또 있어. 야, 일단 겹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해보자. 이 식하고 이 곱해져 있는 건 다른 식이죠? 그럼 다른 식이니까 인수 맞는 거야. 겹치지 않아.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 2를 x-1에 딱 곱하고 그 다음에 x-1을 뒤에다가 하나 갖다 써. 잘 봐. 영장네요. 곱하기 기호 앞뒤에 있는 건 다 인수래. x-1은 위에 있죠? 예. 그러면 2 곱하기 x-1은 표시된 게 있나요? 없지. 그럼 얘는 인수야. 알겠어요? 2가 억지로 끌어냈나요? 원래 있던 2잖아. 묶어냈을 뿐이지 없던 걸 맞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뒤에 인수야. 붙여도 있네. 뒤에 붙여야 돼. 그렇지. 그 얘기야. 그래서 2에 곱하기는 교환 법칙도 되니까 이렇게 x-2 먼저 써도 되잖아.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처음 배울 때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짚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곱하기 앞에 있는 이것도 인수야. x-1은 위에 있죠. 근데 안 몇 세. 개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숫자가 하나 들어갔더니 더 많아졌지? 그러니까 문제마다 개수가 달라요. 이렇게 다 해보셔야 돼요. 노가다죠, 그러니까? 노가다야. 그래서 이게 하다가 애들 이게 시험대에 왜 나오겠어? 한두 개씩 빼먹으니까 틀리는 거란 말이야. 자, 이해됐니? 자, 어쨌든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보시되 없던 숫자 만드는 이 찐따 같은 행위는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보이는 거에서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1 빼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을 얘기 좀 해보자. 아, 요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자, 방금 거랑 공통된 얘기인데, 자, 이제 필기하고 있을 테니까 원래 했던 식이 이거였잖아. 예. 그리고 내가 아까 곱하기 1 억지로 끌어낸 것 중에 이렇게 쓴 거 한 줄 있었죠. 그랬을 때 요것도 인수고 요것도 인수라고 그랬거든. 근데 요거랑 공통점이 뭐냐면 얘는 주어져 있던 식이 요거였다. 인수분해한 게 요거였대. 그랬더니 x-1, x-2가 인수라고 내가 표시해놨지. 그리고 뒤에 1도 표시해놨지. 일로 와봐. 요 식은 원래 어떤 걸 인수분해한 거였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의 인수를 찾은 거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사실 2로 묶여있긴 하지만 요거 아까 인수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사실 이거랑 똑같지. 그리고 뒤에 뭐 돼 있어요? 곱하기 1도 있지. 그럼 공통점이 뭐냐면 니네가 이 단원에서 찾는 인수분해에서 인수를 찾을 때에는 무조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건 지 자신과 1은 무조건 인수예요. 지 자신과 1은 무조건 인수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됐니? 자, 이거 하나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이거 필기한 거 밑에다가 좀 쓰면 돼요. 자, 두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사실. 1과 자기 자신은 인수다. 자, 요거까지 방금 예제 써줬던 거 밑에다가 쓰고 넘어가자. 자, 알겠죠? 문제 공식 인수가 얘기하자. 2개일 수도 있어요. 인수가 두 개일 수 있냐고? 이거. 이것도 두 개가 아니지. 2 곱하기 x는 두 개가 되나? 1 x 곱하기 1이니까 x랑 1이랑 두 개.
근데 2x는 2랑 X랑 2x랑 1이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개도 되고 4x는 어떻게 돼요? 똑같죠 이거. 똑같아요. 아 4? 네. 4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4도 되잖아. 소인수가 아니야. 이냐 인수야. 그러니까 소인수만 쓰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늘어나게 x인 거지. 그럼 2x도 되고 2도 되고 x도 되고 4x도 되고 1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4도 되고 쓸데없이 말하시죠. 역겹네. 자, 역겹죠. 어렵죠. 자, 이제 오늘 암기해야 되는 걸 좀 얘기해보자. 얘도 상당히 귀찮아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좋아진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는데 좋아진 점은 뭐냐면 곱셈공키 다음에 인수분해를 바로 공부한다는 거야. 선생님 때 중상교육과정하고 완전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미 느꼈어.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가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까 얘기했지? 반대라고 얘기했지. 반대로 찾는 거잖아.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니네 선배들은 곱셈공식을 중2 때 하고 인수분해를 중3 때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사람이 1년 지나면 곱셈공식 5개밖에 안 됐지만 까먹죠. 그렇지? 그럼 수업할 때마다 니들 곱셈공식 공부해와 그럼 당연히 안 해오잖아. 그래서 그 설명 다 해주고 증명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인수분해를 보냈단 말이야. 근데 니네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배우는 니네가 힘든 거예요. 왜? 수학은 원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단원들이야. 근데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가 사실 연관성이 너무 짙은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왜 쪼개내는지 그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그렇게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었었거든. 근데 다시 선생님실로 돌아와. 근데 이건 니네들한테 좋아. 왜? 곱셈공식 아직 알잖아. 그럼 곱셈공식 알아야지만 인수분해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니네한테는 오늘 배우는 게 선배들보다는 편해. 곱셈공식 알고 있어요. 다른 그거- 좋아진 그게 점은 커요. 뭐가 있어요? 근데 단원 좋아진 점은 3학년 도형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 단원 그리고 나빠진 점은요? 2학년이 개빡세졌죠. 아, 단원 순서 누가 정해요?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저도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님이 정하지. 사람하고 암살을 왜 좋아졌다니까. 암살을 하면 후임자가 생기지 이마. 사람을 또 암살. 다 죽여게. 너와 해줘. 다 없을 거야. 나라를 만들어. 그러면 공부를 다 없어.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얘기해 볼게요. 그냥 들여다고. 그러면 다 없어버려. 넌 찬양할 거야. 널 찬양할 거야. 내 친구들 자, 잘 봐라. 얘네들이 공식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을 등한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인수분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공식의 암기보다는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이건 공식이 아니라 너무 쉬운 거라서 애들이 무시하고 넘어가. 이해만 하고. 그래서 막상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어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오늘 공통인수 몽다는 얘기는 교과서에 보통 다 이렇게 써있어. m 곱하기 a, m 곱하기 b, m 곱하기 c 라고 써있으면 공통인수는 말 그대로 겹치는 인수를 얘기하는 거야. 겹치는 거. 그러면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첫 번째 항은 m하고 a가 인수인 거 맞네. m하고 b 인수겠네. m하고 c 인수겠네. 그럼 겹치는 인수가 m 문자인 거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말로 했어. 그랬을 때 묶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m 문자를 앞에다가 끌어다가 쓰고 이 괄호를 친 다음에 끌어다 썼으면 빌려 뺏어간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a, b, c 문자만 남아있겠지. 그거를 순서대로 쓴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써있으면 그대로 써.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 잘 봐라.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를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공부했다. 맞니? 그럼 m 곱하기 a 하면 나오죠? m 곱하기 b 하면 나오죠? m 곱하기 마이너스 c 하면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치는 걸 내가 아까 뭐라고 불렀어? 전개라 그랬잖아. 거꾸로 바꾸는 거 뭐라고? 인수분해라 그랬잖아. 맞니?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제 오늘 하는 게 원본 찾는 행위 하는 거야. 어떤 식을 전개했길래 얘가 나와? 찾는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오늘 컨셉을 전부 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하겠다. 어떻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한번 묶어봐 라고 한 거야. 기억해야 된다. 중요한 거다. 자, 보세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니네가 자 미리 얘기합니다. 공식 쓸 생각부터 하지 말고 공통인수가 있는지 먼저 항상 체크해.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없으면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공식 5가지를 적용하는 걸 연습하는 거야. 항상 맨 처음에 뭐부터 생각하냐면 묶을 수 있는지부터 체크해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묶을 수 있나요? 자, x가 3개 있으니까
x가 2개 있고 x가 2개 있으니까 얘도 2개는 갖고 있잖아. 예. 그럼 굳이 따지면 얘는 x제곱 곱하기 x라고 해도 되죠. 예. 맞나요? 그러면 x제곱이 공통이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남아있는 애들을 쓴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안 어려워 이거. 자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자 겹치는 거 다 찾으래. 그럼 얘는 Y. 2 곱하기 2니까 Y. 2가 똑같지. 예. 그 다음에 y 문자 하나 똑같지. 예. 그럼 이번엔 Y. 숫자를 묶어 문자까지. 그럼 남아있는 게 x제곱이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부호는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죠. 자 이렇게 묶어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의 가장 기초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공식 얘네가 이제 근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이제 요거 보세요. 우리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거 해봤죠? 그거 거꾸로 찾는 거 이제 할 거야. 공식이 차의 제곱이랑 합의 제곱이 있었지? 한꺼번에 할 거야. 자 원전 제곱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앞줄에 내가 얘기했던 게 곱셈 공식은 풀어야 치는 전개 과정이라 했어. 그러면 공식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건 이런 거 공부했죠. a의 제곱 자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2 아이고 이게 아니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되는 거 앞에서 한 거잖아. 예. 맞죠? 물론 가운데 부호가 차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야 오늘 하는 거 다. 자 보자. 그럼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 한번 해보자.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모양을 잘 봐. 얘도 똑같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어떻게 돼 있냐면 계산 순서를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첫 번째 항 있죠. 얘가 어떤 숫자의 제곱인지를 찾아내. 세모의 제곱이지. b제곱이 어떤 숫자의 제곱인지를 찾아내. 네모의 제곱이지. 그러면 세모랑 네모를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세모 곱하기 네모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앞에 숫자가 2도 있죠.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가운데에 있는 2ab라는 항이 세모랑 네모 곱하기 2의 모양이 되는지. 자 뭐라고 했어요? 세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2의 구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했더니 기존에 있는 항과 내가 따지는 항이 똑같으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 자 그럼 아래 거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자. 잘 봐라. 얘는 세모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이죠. 선생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계산할 때의 테크닉은 양의 제곱근만 해. 알았지? 자 그럼 얘는 3이라는 네모의 제곱이지. 그럼 내가 뭐를 확인하라 그랬냐면 가운데에 있는 항이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의 숫자와 똑같은지 찾아보라고 했어. 세모는 x고 네모는 3이죠. 곱하면 6x 맞니 근데? 예. 그럼 6x 맞지?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선생님 부호가 안 맞는데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뭐만 따지면 되냐면 부호 제끼고 6x만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쓰냐면 위에 주황색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세모 갖다 쓰고 네모를 그대로 갖다 썼죠. 예. 그러면 세모인 x를 갖다 쓰고 네모인 3을 그대로 갖다 쓴 다음에 제곱 써. 그럼 맨 마지막에 가운데가 합인지 차인지 결정하는 건 요거 부호 갖고 따지면 돼요. 마이너스라고 써있죠 지금. 마이너스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쓰면 완성되는 거야. 철저하게 모양 맞추기 하는 거야. 곱셈 공식도 똑같았잖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기계적으로 적용 팍팍팍 했잖아. 얘도 똑같아. 좀 더 힘들어요 사실 곱셈 공식보다는. 근데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건 너무 쉬운 거고 자 요건 어떻게 할까? 또 연습해보자. 세모랑 네모 우리 찾아볼까요? 16은 뭐의 제곱이죠? 4x의 제곱이라는 세모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9는 3의 제곱이라는 네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가운데에 있는 이 항이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부호는 제껴. 상관없어. 숫자까지만 확인해. 24x 맞지? 똑같지? 그럼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괄호를 착 쓰고 세모 쓰고 네모 쓰고 가운데 부호는 가운데 있는 항의 마이너스. 부호를 갖다 써라. 이게 끝이야. 자, 할 수 있겠죠? 예. 선생님은 그때 해봤을 때 곱셈공식보다 오히려 인수분해가 쉬웠어. 곱셈공식이 더 귀찮아. 왜냐면 곱셈공식 때 이미 터 나온 게 많이 해봤으니까 사실 보면 많이 풀어보면 내가 지금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곱셈공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사실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해볼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플러스. 6x 진짜 크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딱 3x 루트 3 20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일부러 크게 만들었어. 도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저거 147이 147이 안 돼. 144.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4. 아니야 저거 7도 돼. 147도 돼. 147이 49 곱하기 3이니까 잘 들어라. 7 루트 3. 만약에 위에 있는 풀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3x의 제곱이니까 자 이건 쓰지 마. 루트 필기할 때 루트 3x의 제곱이 아니냐? 예. 47은 루트 141의 제곱이죠. 예. 7루트 3.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된다 했어?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랑 똑같아야 된다. 예. 그러면 루트 3x랑 루트 147에다가 2 곱해보세요. 2 곱하기 루트 3x 곱하기 루트 147 해보세요. 싫어요. 곱해보세요. 14 곱하기 3x. 14. 루트끼리 합쳐지는 건 알잖아. 네. 네. 그럼 어떻게 돼? 7, 3, 21, 4, 3, 12 3, 1은 3 뭔가 이상하지 않니? 21. 곱하기는 맞냐? 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안 맞지 않냐? 뭔가? 근데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되나? 네. 아니 저거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돼요. 441이 2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좀 너무 지저분해지지.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얘네가 중3 때 루트를 공부하긴 했지만 루트는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 그치? 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4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안 하잖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루트가 굳이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란 말이야. 필요할 때만 루트를 쓰는 거였지 얘들아. 그러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AC 공식. 이 문제를 통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3 3으로 묶이지 않냐? 예. 내가 이거 암산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3으로 묶어봐. x제곱 플러스 14 52. 14 플러스 44 9 아, 9 49구나. 아. x 플러스 7 그러면 얘만 봐봐. 3 없다고 생각해. 그럼 얘는 x의 제곱이지. 예. 그 49는 7 7의 제곱이지. 그럼 앞에 가운데 있는 항이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랑 모양만 맞으면 된다. 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야. 이해됐어요?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3으로 놓고 앞에 거 갖다 쓰고 뒤에 거 갖다 쓰고 가운데 플러스. 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갖다 쓰라고 한 거야. 훨씬 낫죠? 그래서 니네들한테 강조하는 거야. 애들이 이런 거 풀면 처음에 이러고 있어요. 니네도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래서 내가 강조해. 쌤이 저렇게 하라는 줄 알았죠. 아니요. 공통인수가 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라 했잖아요.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제발 좀 해. 이따가 비단계 풀 때도 또 얘기할 거야. 묶이잖아. 그럼 묶어서 하는 게 무조건 편해. 알았지? 자, 확인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것 중에 공식 말고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강조를 할 거다. 잘 봐라. 항상 먼 미래 이렇게 미래를 좋아하시죠? 그래. 가야 할 길이 멀었잖아. 가야. 가야 할 길이 아직 너무 많이 멀었잖아. 가야는 가야는 뭐였지? 나도 국가 이름이었나? 삼국시대에서 나라로 취급 안 된다. 가야 국가다. 겁나 작은 나라는 국가. 가야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네. 어디가 있어? 신라랑 백제 사이에 네, 껴 있었죠. 맞아요. 뭐라고? 신라랑 백제 사이에 껴 있었죠. 그렇죠. 똥구멍이 있어. 깔끔하게 일본이랑 무역 경상남도 무역도 쪽에 했고. 있었잖아. 네.
예. 똥구멍이 있었어. 뭐라고? 똥구멍이야. 맞잖아. 백제랑 신라 여기 있어. 신라가 대단한 건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 1000년이 넘잖아. 근데 그동안 전 수도를 한 세계적으로 번도 안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탱한 국가가 신라하고 로마밖에 없대. 네. 아 로마 없었어야 하는데. 심지어 수도도 안 바뀌었잖아. 계속 그러니까 바뀌었잖아. 로마도 수도 안 나. 그 천년의 수도라고 하죠. 뭐냐. 그래서 문화재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주 오소경이었나? 그거 써가지고 그래요. 그 경주에서 다 제어하고 역사 공부 열심히 해. 경주. 2학년 때 되면 내신들이 제일 힘든 게 역사랑 과학. 이미 경주. 한국사 5급 수학만 잘 땄어요. 보지 말고 다른 과목 잘 봐야 돼. 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 수학 우리 빼고 다들 B단계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쌤한테 엄청 맞겠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했지. 우리 B단계에서도 강조가 돼 있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 단원이 2차 함수거든요. 그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때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내용이 계속 나와. 그거이. 유튜브로 보면 보여요. 유튜브로 보면 유튜브로 안 보인다. 보니까. 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봐라. 12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때 A하고 B 문자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어. 야, 그럼 일단 A와 B의 의미부터 판단해보자. A는 1차항의 개수죠. 네. B는 3차항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볼 건데, 자, 완전 제곱식 단원에서 나온 거야. B의 봐라. 제곱분의 2배. 저기 있는 식을 보시면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좀 지우기야. 하긴 파란색으로 해요. 원래 초록색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초록색에는 노란색. 노란색. 굳이 바꾸라는 뜻은 빨간색. 아니었는데. 쥐들은 표기 연출로밖에 안 하면서 아니 저 볼펜으로 하는데요. 볼펜으로 하는데요. 볼펜으로 하는데요. 검은색으로밖에 안 하잖아. 아닌데요. 아닌데요. 사실 이거 하나 이거 쓰는데요. 이거 이거 선생님이 이거 색깔 이거 바꿀 때마다 다 바꾸는데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네, 잘 써. 그러고 있어요. 파기는 검은색으로. 여러 색깔 바꾸면 똑같이 바꿔 쓴다고? 네. 쌤이 초록색 쓰면 초록색 쓰고 노란색 쓰면 초록색 쓰고 빨간색 쓰면 빨간색 쓰고 주황색 쓰면 빨간색 쓰고 예전에 여학생들이 저거 또 파란색 쓰면 파란색 쓰고 보라색 써도 파란색 쓰고 예전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시켰거든. 내년 수업 때. 주황색 써도 빨간색. 교실에 노란색 초록. 멀티펜 탁탁 소리 있잖아. 내가 뭐 바꾸나 내 손도서가 바꾸면 놓친 자습실 나는 거야. 그쪽 그러다가 가서 하면은 내가 그때 색깔을 되게 지금 대충 쓰는 거야 사실. 아, 그때는 되게 깐깐하게 썼어. 내가 색깔에 여기 있는 거 다 썼죠. 기준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거 할 땐 이 색깔 무조건 어떤 거 할 땐 이 색깔을 지켰는데 뭐 하다가 여기를 주황색을 써야 되는데 모르고 뭐 다른 색을 쓴 거야. 아, 식을 다 쓰고 아 맞다 이 색깔 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 다이 쓰자 하고 그때 손으로 이렇게 지웠어. 했더니 여기에서 아이씨 그래서 화이트로 지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쌤. 나 그때 알았어. 야 왜 그래 그냥 써 했더니 아니 쌤 때문에 색깔 바꿔야 되잖아요 막 이러더라고. 전 개들한 거야. 전 애들이 동그라미 나- 하나 할 때마다 바꾸면 돼. 개인 노트 쓸 때 볼펜을 6개 써요. 아니 봐봐, 쌤이 저 노란색 쓰고 진짜 파란색 거들이고. 쓰잖아요. 저거 계속 똑바로 바꿔요.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제발 부탁이야 똑바로 앉아. 건드리면 이거 깔끔하게 건드리면 목을 따버릴 거야 너 진짜. 저번에 똑바로 앉으라고. 나 진짜 싫어해 화면 움직이는 거. 얘 이거 뒤에 이렇게 딱 피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잘 해봐요. 나오는지 확인 좀 해라. 옛날에 떡볶이 이렇게 카메라 안 돌아가냐? 네. 그래. 잘 그 2의 네모의 왼쪽 그 살짝 짝대기가 안 보여요. 자, 하자. 맨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아직 우리가 이게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리 곱셈공식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예. x제곱 플러스 x제곱 2xy 더하기 플러스 y 2xy 더하기 y y제곱 제곱. 이런 것도 있었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랑 x 마이너스 y를 정리하면 이걸 내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얘들아 이건 일단 1일 공식인데 x만 문자라고 생각하고 y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전개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x제곱하고 x제곱 숫자끼리 y 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2y의 y 제곱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y 1차항의 개수 x에 관한 1차항의 개수는 숫자끼리 더하라고 했죠. Y 그러면 마이너스 y죠?
예. 네. 자, 이렇게 플러스 설명했던 y 그냥 아니야? y 아니에요. 플러스 y 아니야? 플러스 y 그래 플러스 y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설명했던 방식이 원래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니네들의 문자가 당연히 x랑 y 두 개잖아. 예. 근데 x만 문자라고 최면을 걸고 정리하라고 했잖아. 예. 이렇게 생각하고 식을 정리하는 걸 원래는 내림차순 전개, 오름차순 전개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최면 권거를 기준으로 얘기해볼게. 자 이번엔 a만 문자야. b는 그러면 숫자야. 그럼 좀 정리해볼게. a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b 제곱은 그냥 숫자야. 그 다음에 a가 문자고 그렇게 되면은 a 문자의 개수가 2b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 b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봐. 아까 a 문자가 x 1차항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 표현에서 a 문자, a에 관한 1차항의 개수는 2b가 되는 거야. 됐니? 네. 그 다음에 상수항 이 b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는 걸 이미 했잖아. 네. 그럼 결론이 이거야. a는 요것과 요것의 관계만 찾아낼 수 있다면 니네가 찾고자 하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억지성을 좀 부여해볼게. 내가 원하는 건 2b를 b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보통 합니다.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b지. 예. 두 번째 제곱을 해요. b제곱. A제곱. b제곱이죠. 이해됐냐? 그래서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1창의 개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했을 때 상수항하고 똑같아지면은 그 식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게 제곱.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라 다 이렇게 다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말 읽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관계라고 얘기했죠? 근데 요건 암기하면 돼. A는 1창의 개수였지? 그래서 상수항이 어떤 관계식이 생기냐면 1차항의 개수에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했지. 나누기 2는 반이죠. 반. 절반. 자, 그래서 1차항의 개수에 말로 외우는 게 좋아.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과 같아지면은 상수항이 누가?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지면 그때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 라는 거야. 자, 그걸 기존에 있었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서 그냥 분석한 거야. 자, 알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일단 2단 안에서 연습도 하셔야 되지만 그때 계속 나와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계산 과정이 앞으로 계속 나와. 그래서 곱셈 공식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알겠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저거를 좀 연습을 해보자. 이게 처음 할 때 좀 불편해. 얘네가 연습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개를 해줄게. 그거 안 먹고 왔어? 아니요. 얘 무슨 먹고 왔는데 오늘. 위장에서 대장으로 바로 위장이 없고 그냥 대장으로 바로 움직이면 아니야. 왜 이렇게 금방 소장은 있어요 적어도. 아니, 이해되는 게 선생님도 니네 나이 때 밥 엄청 먹었어. 시장. 고깃집 가면은 막 4공기 막 이렇게 먹고 네, 정이요? 두 공기 먹는 그 정도는 안 먹어요. 내가 많이 먹긴 했어. 그 정도 먹었는데. 근데 같이 온 사람들 그만- 밥 남기면은 그것도 내가 다 먹어. 맞아 그건 근데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 잘 때쯤 되면 또 배고프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는 깔끔하게 라면. 게임을 해야죠. 라면 아 그때는 깔끔하게 콘프레이크 하나 먹어야 돼. 게임을 해야 게임을 먹어. 게임하면 배부르게. 자, 보자. 그러면 다음 식이 완전 그거 제곱식으로 생각이 인수분해 되고 싶대. 그건 맞아. 네모 안에 들어갈 녀석을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아까 공부했죠? 25. 상수항이 네.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져야 되는데 자 상수항이 네모지? 예. 그럼 공식을 쓰게 되면은 네모가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는 10이죠. 예. 10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지니까 25라고 그냥 편하게 나오지. 예. 쉬워. 결과는 쉬워 얘들아. 근데 왜 되는지만 이해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네모 안에다가 25를 넣으면 연습도 해볼까요? 좀 빨리 해도 될까요? x의 제곱이죠? 예. 5의 제곱이죠? 예.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이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랑 같아져야 된다 했지? 10x지 그러면? 10x 맞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 x 쓰고 플러스 5 쓰고 플러스니까 플러스 쓰면 돼. 확인도 된다 이렇게. 자, 무조건 돼요. 저 관계식이 만족만 된다면.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이번엔 1차항의 개수가 비어있다. 그리고 요 조건식이 원래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요거밖에 안 알려줘. 왜 그러냐면
굳이 두 개를 암기할 필요도 없고 얘 알면은 두 번째씩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책에 나와있지만 일부러 설명 안 한 거야. 저 빨간색은 기억해야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똑같다. 상수항이 누구의 제곱과 같다?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 이거 풀면 된다 이제. 자, 네모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 8 그럼 4분의 네모 제곱이죠? 16 맞나요? 네모 제곱이 4 곱하기 6사잖아. 얼마야? 뭐 하세요? 256이지? 예 맞지? 예 그러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16 이라고만 하면 큰일 나죠? 예 이게 뭐예요? 네모를 제곱했더니 256이 얼마 제곱근이지? 예 네모가 누구의 제곱근이야? 256의 제곱근이지? 예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고.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16이라고 써야 돼. 예 근데 왜 두 개가 나왔을까요? 잘 보세요. 16을 넣게 되면 양수만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거 x다. 즉 x의 제곱이다. 64는 8의 제곱이다. 예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이 2배의 세모 곱하기 네모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8이지. 16x지 그러면.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럼 이수분해는 일단 x 아이고 뭐 하세요? 8 쓰고 플러스 쓰면 되겠죠. 네. 근데 마이너스 16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어? 그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답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문제들이야. 제곱근 구조인 것도 금세 잊어버려가지고 16만 얘기하면 큰일 나. 완전 제곱식은 식이 몇 개였어요?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1차항 계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개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자, 됐나요? 아미나 졸려.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아, 거기 시차도 없잖아. 네.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한두 시간만 차이가 두 나잖아. 시간 느려요. 대만은 1시간 느려요.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냥 큰일 났어. 겁나 이거. 탔다. 타긴 탔어. 빨개진 거 같은 거야. 어제 왔잖아. 뭐 빨개져요. 이게 얼굴이 근데 하루 지나면은 빨개진 것도 없어져요. 갈색이 됐는데요. 빨개졌다가 이제 갈색으로 바뀌지. 진흙을 발랐나? 구워졌어. 자, 도자기냐? 부어졌대. 초벌 부위. 해봐. 잘 들어. 자, 지금 써주는 걸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공식의 단점은 아니고 특징이 있는데 내가 필기 잘해놔. 이 공식의 특징은 뭐냐면 야, 잘 들어. 니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해놨지? 웃긴 게 뭔지 아니? 상수항 몰라서 b라고 문자 썼어. 1차항의 개수 몰라가지고 a라고 써놨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1이지 이거. 1이지. 왜 얘는 미지수를 안 썼을까? 이게 특징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되기 위한 조건 공식이 요거라고 했죠. 근데 문제 풀 때 니네가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반드시 x 제곱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에 2차항의 개수에 사람 이름 같다. 1, 2 되도록 정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잘 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풀이 해보면 알아. 자, 이렇게 나왔어요. 25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a. 사실 아까 내가 여기다가 억지로 숫자 크게 만들어서 예제 만들어준 것도 내가 맨 처음에 뭐부터 확인했어? 묶이는지 확인하라 했죠? 그쵸? 근데 얘는 봐라.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보면 O로 묶이지 않냐?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원래 푸는 방법이 처음에는 공통인수를 묶어. 풀이가 좀 두 가지 정도가 있어. 다 써줄게. 그럼 생각? 선생님 A가 5가 A라 그랬냐? A가 5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5로 묶어버리는 거야. 잘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분의 5로 묶으면 5x 제곱 되죠? 아 미안 5가 아니라 미안 말 잘못했다. 5로 묶을 수 있는데 자, 취지가 이거다. 다시 얘기할게. 자, 말 잘못했어요. 이 녀석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 2창의 개수가 1일 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쟤는 25니까 1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통인수 묶기라고 했지만 최고차의 개수를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창의 개수. 예. 자, 정확하게는 25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이 되고 자, 묶은 숫자 역수 곱하는 거죠? 예. 알죠? 그럼 25분의 20이죠? 예. 그 다음에 a도 25로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지. 이거 기초계산이야 얘들아 사실. 자, 이해됐어요? 물론 이거는 5분의 4죠?
그러면 25가 없다고 생각하면 초고차항의 2차항의 개수가 1인 거 확인됐다? 네. 그러면 25 없다고 생각하고 괄호만 조조건을 적용하면 돼. 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수항이 25분의 a지. 뭐의 제곱? 1차 항의 개수 5분의 4의 절반의 제곱과 같으면 뭐가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정리하는 테크닉 알겠죠? 2가 1이 아닐 때는 묶어버려요. 그래야지만 저거를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하게 되면 자, 이거 얼마야? 25분의 4죠. 그래서 a가 4라고 나오지. 써서 인수분 해보면 돼.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 때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좀 적용해서 푸셔야 되는데요. 얘는 그냥 곱셈 공식 본연의 개념을 써도 돼.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이용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25x는 5x의 제곱 아니니? 맞죠? 세모가 5x야. 그럼 a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벌써? 네. 큰일 났네.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 자, 얘랑 봐야 돼. 에이. 자, 봐봐. 두개 잘 들어. 있는데. 잘 들어. 몇 개 남았어요? 3개. 아, 몰라. 5x 조용히 해. 오늘 공식 자, 조용히 해라. 다 해야 돼. 오늘 다 해야 돼. 자, 잘 봐. 아까 곱셈 공식이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됐어요? 세모랑 네모에다가 곱하기 2한 개. 가운데 있는 항하고 똑같아지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 했잖아. 그렇지. 곱셈 공식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된다 했잖아. 그러면 5x 곱하기 루트 a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뭐랑 같으면 돼? 1차 항에 해당하는 20x랑 똑같아도 된다. 선생님 루트가 나오면 비효율적이라면서요. 근데 해도 되긴 된다고. 불편할 뿐이지. 어떤 루트가 생기면 당연히 싫잖아요, 니들 입장에서는. 근데 된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곱하면 x 문자 날아가고 10도 날아가죠. 그러면 루트 a가 2가 되지.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a가 뭐가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나온단 말이야. 자, 알겠어요? 그럼 팁을 주면 아까 내가 억지로 만들었던 문제는 앞에도 루트 생기고 뒤에도 루트 생겨서 숫자도 커졌고 너무 귀찮았는데 한 개 정도 생기는 건 두 번째 풀이 해도 돼.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묶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일부 문제는 묶어서 하면 이렇게 분수가 만들어지니까 귀찮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는 선택의 문제인 거야. 이거 할지 이거 할지 두 개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 그냥 됩니다. 감으로 찍으면 안 돼요? 많이 풀어봐서 감으로 적용해야 돼요. 일단 니네가 뭐가 됐던지 간에 답을 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